원략기에서 저번에 이제 단리법하고 말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복리법은 말 그대로 내가 횟수가 지나면 연이 지나면 돈이 늘어납니다.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럼 그 늘어난 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 선정을 하는 걸 이제 복리법이라고 부르는데, 원금 A에 대해서 원금 이 100만 원 연이율이 알파. 그럼 알파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R이라고 쓰기도 해요. 비율이니까 뭐 0.05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연율이 R이면 혹은 뭐 R%라고 알파라고 쓰면 비율이 100분의 R인 겁니다. 비율을 R 뭐라고 할까? 0.05%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단리나 복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예금이에요. 예금. 내가 얘를 10년 N20 그럼 내가 예금할 건데 원금 100만원을 연이율 5%로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면 10년 후에 나의 돈은 어떻게 됩니까? 얘를 복리법으로 계산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돈을 넣어요. 내가 돈을 넣었어. 뭐 1년 1월 1 뭐 2001년 같이 1년 1월 1일날 내가 원금 100만원 넣었어. 1년이 지났어. 2년이 되겠지. 그럼 1년이 지나면 1년마다 우리가 이자가 붙을 건데, 그러면 100 원금에다가 얼마큼 이자가 붙어야 되냐? 100의 0.05만큼의 이자가 붙어야 되고요. 이게 원금이고 이게 이자야. 그러면 100 더하기 5만원 붙는 거지. 그러면 105야. 근데 우리가 비율을 계산할 때, 퍼센테이지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계산 안 합니다. 이를 묶었으면 100으로 묶었으면 맨 처음 이식을 100으로 묶었으면 100 곱하기 1 더하기 0.05 즉 100 곱하기 1.05로 계산해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즉 내가 100만원 있으면 내가 1년치 이자가 붙은 원리합계는 원금에다가 1년치 이자가 붙은 1.05 하면 돼. 이게 뭐랑 똑같냐? 뭐랑 똑같잖아. 내가 만원짜리 과자를 사먹는데 얘가 20% 인상됐어. 그럼 인상된 가격은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가 계산할 때 100만원 더하기 100만원에 만원 더하기 만원에 20%니까 이렇게 해서 12,000원이에요. 이렇게 계산 안 하잖아.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면 20%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총 몇 퍼가 된 거냐면 120%가 된 거니까 120을 곱해서 계산하잖아.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년치의 이자가 붙은 금액이 5% 이자가 붙은 금액이 원금에다가 1.05로 판다는 사실을 알았어.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또 1년이 지났어.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복리라는 건 3년 1월 1일이 되면 또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이자 설정을 하는 걸 복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단리는 5만원 계속 5만원 맨 처음 이자에 대해서 10년 내내 5만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5만원만 10번 붙이면 돼. 그렇지만 돈이 늘었네? 돈 얼마야 이거? 이거 105만원이잖아. 이 105만원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붙여주겠습니다가 복리란 말이야. 그러면 마찬가지 3년이 지나면 이 105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요. 얘 0.05. 그럼 이게 내가 늘어난 돈에 대해서 이 늘어난 돈에 이자를 붙인 금액이지. 그럼 또 이거 105 1 더하기 0.05니까 그러면 결국은 105 곱하기 1.05겠지. 그럼 계속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 1년 지나면 5% 이자가 붙으면 결국은 뭐 곱해지는구나. 1.05가
계속 곱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얘를 R이라고 합니다. 연율 알파라고 주면 보통 이 책에서 주는 R은 보통 얘가 R이야. 보통은 연율이 5%A라고 준단 말이야. 연율이 0.05라고 주면 R은 1.05A라고 보통 표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책에서는 기호할 때 지금 문자가 원금이랑 N이랑 몇 번 했니? 그 다음에 R이거든. 이 세 개가 문자야. 이 세 개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1단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치 이자가 붙으면 5% 이자가 붙으면 1.05를 곱하면 되는구나. 결국은 11년 즉 총 10년 후 또 1년 지나갔고 10년이 지나고 난 후는 결국은 1년 지날 때마다 1.05가 한 번 곱해지는 거니까 원금에다가 1.05를 10번 곱하면 이게 10년치 이자가 붙은 복리로 계산한 10년치 이자가 붙은 나의 예금 원리학계입니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지. 얘를 책에서 주겠지. 줘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우리가 계산기로서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게 예금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년치 이자가 붙으면 다음으로 더하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곱해진다? 1년치 이자가 붙은 원리합계는 계속 1.05를 곱해서 계속 1.05가 곱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얘를 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확인하는 게 뭐냐? 정기적금.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될 내용은 정기적금이야. 정기적금. 실제로는 정기적금, 할부, 연금복권 이 세 개가 기본이란 말이야. 이 세 개가 기본인데 지금 정기적금이랑 할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기적금이 뭐냐? 내가 10년 납입 정기적금을 하고 싶다. 그럼 내가 돈을 1년에 한 번, 뭐 1월 2일날 돈을 넣는다고 하면 정기적금은 무조건 1월 1일 시작입니다. 이 상황에서 1월 2일날 돈을 넣으면 2000년 1월 1일, 2002년 1월 1일, 2003년 1월 1일 매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일정 금액을 계속 적금하는 거야. 그럼 10년 납이면 총 10번의 돈을 넣으면 10년 후에는 난 돈이 얼마 모여있나? 이게 정기적금이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계산하는데 뭐 이런 식이 좀 있거든. 봐봐. 누가 물어봐요 너한테. 야 100만원 줄 건데 지금 받을래? 1년 후에 받을래? 물어봐. 그러면 돈을 지금 받아야 돼? 1년 후에 받아야 돼? 언제 받아야 돼? 지금 받아야 돼? 1년 후에 받아야 돼? 1년 후에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가 아니라 지금 받는 게 이득입니다. 지금 받아야 1년 후에는 1년치 이자가 무조건 붙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언제 받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바뀌어. 돈은 무조건 내가 들고 있으면 1년 후가 지나면 무조건 1년치 이자가 붙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기 적금을 하고 싶다. 원금이 A야. 연이율이 R이야. 그 다음에 총 N번. 그러면 봐봐. 잘 보세요. 정기 적금은 무조건 기수불이야. 기수불이 뭐냐면 무조건 연초에 돈을 넣습니다. 연말에 넣는 건 연말에 적금을 넣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넣어요. 그래서 연초에 넣는 게 기수불, 연말에 넣는 게 기말불인데 기말불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할부밖에 안 씁니다. 내가 1년 1월 1일 날 첫 적금을 넣어. A1 넣었어. 이렇게 1년이 지났어. 2년 1월 1일이 됐어. 그러면 이 A라는 돈은 한 번에 이자가 붙어.
그러면 한 번에 이자가 붙으니까 한 번에 이자가 붙은 금액은 A 곱하기 뭐 1.R 100분의 뭐야 아까 표현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연율이 R라고 하면 1 더하기 R 뭐 이게 0.05면 연율이 0.05면 연율이 5%면 1 곱하기 1. A 곱하기 1.1로 하면 된다겠죠? 마찬가지. 그러면 내가 1월 2일날 돈 A를 넣었어. 그럼 1년이 지나면 내가 맨 처음 넣은 돈에 대해서 한 번 이자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 내가 돈을 또 넣어요. A번을 또 넣습니다. 맞나요? 내가 매년 정기적금이니까 내가 1년에 한 번씩 돈을 일정 금액 넣는 거야. 일정 금액 넣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년 전에 넣은 돈이랑 지금 넣은 돈을 실제로는 다른 통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즉 얘 이자 계산과 얘 이자 계산이 따로 돌아가요. 또 1년이 지나가게 되면 내가 맨 처음 넣은 돈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자가 2번 붙어. 그래서 A에 1 더하기 R을 2번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에 넣은 돈은 또 이자가 한 번 붙어. 그리고 내가 또 A라는 돈을 또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매년 돈을 넣는데 몇마 넣은 돈이 실제로 다른 통장에 들어가서 따로 이자가 계산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0년 이렇게 0년, 1년, 2년 그럼 내가 쭉 돈을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제 쭉 돈을 넣어 이렇게 N년이 됐어 N년. 그러면 내가 N년 1월 1일이 됐어. 그러면 내가 맨 처음 넣은 돈 A는 지금 N년이 되면 1로 됐다 미안 1로 그럼 얘가 1부터 N년까지니까 N 빼기 1번 이자가 붙어. 그래서 얘는 N 빼기 1번 이자가 붙고요. 얘는 하나 덜 붙어.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N분의 돈을 넣어야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N번 마지막에 또 A라는 돈을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총 이렇게 몇 개의 돈이 들어간 거야? 1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니까 총 N번의 돈이 들어간 거야. 근데 내가 마지막에 N년 1월 1일날 A라는 돈을 넣었어. 그리고 작년에 넣은 거, N 빼기 1년에 넣은 건 한 번에 이자가 붙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봐봐.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가 뭐냐면, 기수불, 내가 연초에 돈을 넣으면, 내가 맨 마지막에 돈 넣었잖아. 마지막 돈 넣었잖아. 이거. 넣고, 봐봐. 내가 정기적금인데 내가 마지막 돈을 넣고, 넣자마자 바로 해지를 하면, 이 돈은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그럼 이거 왜 내? 낼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내가 돈을 넣었을 때,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 1년 맡기면 1년치 이자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맨 마지막 돈 넣고 바로 샀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왜? 이자 안 붙는데 왜 줘? 돈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 돈 넣자마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마지막 돈을 집어 넣으면 바로 찾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1년 12월 31일날 돈을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지막 넣은 돈도 한 번에 이자가 붙어. 이렇게 한 번 이자가 붙으셔야 돼.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어. 마지막 넣은 돈은 N번의 이자가 붙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이거 다 더하면 얘가 뭔데가 궁금한 거거든. 이게 내가 정기적금을 했을 때 받는 돈이거든. 그래서 기수불은 초에 넣고 말에 찾기 때문에 마지막 넣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게 기수불이고, 기말불은 31일날 넣고 12월 31일날 넣고
12월 30일 찾기 때문에 마지막 넣은 돈을 찾는 거야. 그러면 정기적금의 입장에서는 기수부를 하는 거지 기말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실제로는 의미가. 그래서 내가 답답하면 뭐가 나와요?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넣은 돈의 합은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합은 초항이 뭔지, 공비가 뭔지, 항의개수가 뭔지 이 세 개로 식을 세우고 싶은 거야. 그럼 초항은 다 더하고 싶지. 계속 1 더하기 R이 곱해졌기 때문에 1 더하기 R이 공비야. 얘가 초항입니다. 즉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는 맨 마지막 넣은 돈이 이자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거 이자가 안 붙은 거, 이게 붙은 거니까 얘가 초항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초항. 항의개수는 총 n번 더 넣었기 때문에 항의개수는 n개예요. 이게 기수불로, 즉 기본적인 정기적금을 했을 때 원리합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식 때리면 돼. 등비수열 공식 R 빼기 1 R 빼기 1 분의 초항 곱하기 R의 항의개수 빼기 1입니다. 이게 기수불, 즉 보편적으로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거의 대부분 기수불인데 말장난 친다고 이거. 정기적금을 기말불로 낸 친구도 있어. 말장난이거든. 실제로는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엄밀히 하면 얘가 정기적금 공식입니다. 이해됩니까? 실제로 계산해보자면 연율 4%, 연율 4%, R이 1.04야.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기수불 10만원씩 A가 10, 10년 후 N 10번 돈 나요 라고 되어 있다면 결국 우리가 확인할 건 기수불이네. 그렇다면 초항이 뭐냐면 초항이 첫 번째 항이 한 번에 이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10만원 곱하기 104입니다. 이게 초항. 공비가 이자 1.04. 항의 개수가 n번 넣었으니까 10. 얘로 모함 대 합 때리면 돼요. 그럼 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기말불이 달라지는 것밖에 없는데 기말불이면 얘가 이게 없을 뿐이거든. 그냥 맨 마지막 친구의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얘만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합공 때리면 등비술의 합공식은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에 N승 빼기 1이니까 이거 분모가 0.04, 얘는 10.4. 이거 좋습니다. 1.4라고 1.48 빼기 1. 그럼 이제 0.04 분의 10.4 곱하기 0.48 계산하면 우리가 금액이 나오겠지. 그럼 계산하면 4분의 40분의 공세개 띄면 104 곱하기 48 계산하면 되겠지. 이런 연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면 지우면 12 104 12 8 0 2 4 0 1 1248 그러면 124.8이라고 그냥 되겠네. 별로 이자 안 붙지. 4번 10년 넣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니까 별로 안 붙잖아. 124.8만원이니까 얼마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기적금에 대한 원리합계다. 결국 우리가 디파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하는데 등비수리합이라면 초항, 공비, 항의개수가 뭔지만 알면 돼요. 이해됩니까? 월 초에 4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에 내가 말부터 할부잖아. 할부는 당연히 내가 긁으면 한 달 뒤부터 돈이 나오는 거야. 할부잖아. 할부인데 글자라 돈 나오면 할부가 아니잖아. 할부는 미리 물건을 사고 싶은 건데. 그래서
내가 월 초에 구입하고 이달 말부터 12개월 동안 일정 금액씩 할부금을 내서 1%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면 얼마씩 갚아야 돼요 인 거거든. 그럼 봐봐. 할부는 내가 마지막 넣은 돈이 딱 들어가면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넣은 돈에 대해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기말불인 거야. 그래서 할부는 기말불입니다 항상. 왜? 할부에서 내가 마지막 돈을 넣으면 딱 끝나야지. 마지막 넣은 돈에서 한 달치 이자가 붙는 게 이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 정기적금이 기말불이고 기수불이고 할부가 기말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매달 A1씩 갚을 거야. A1씩 갚아. 근데 총 몇 번 갚고 싶냐면 12번 갚고 싶어. 연이율 1%니까 R이 1.01이야. 그러면 내가 이달 말 1월 말부터 A라는 돈을 낼 거야. 1월 31일 날 내가 A라는 돈을 냈어. 2월 말이 되면 내가 또 A라는 돈을 낼 거지만 맨 처음 A라는 돈은 한 번에 이자가 붙어. 또 A라는 낼 거야.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12월 말이 됐어. 그러면 내가 맨 처음 낸 돈 A는 총 11번의 이자가 붙을 거지만 그렇다고 쳐. 내가 12월 말에 마지막 A라는 돈을 짠 하고 내면 끝나는 거야.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는 기수불은 마지막 돈을 넣고 1년 후에 한 번 이자가 붙으면 한 번에 이자가 붙은 층을 다 더하는 건데 기말불은 내가 맨 마지막 넣은 돈을 내면 이게 끝이야. 그러면 얘 합을 구하면 돼. 그럼 내가 맨 마지막 넣은 돈이 A고 그 전달 넣은 게 한 번 이자가 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넣은 거를 우리가 다 더하면 뭐가 나오니 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결국은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 결국은 기말불과 기수불의 차이가 뭐냐면 초항만 달라집니다. 초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초항이 맨 마지막 넣은 돈 A, 공비가 이율, 하의 개수가 돈을 몇 번 넣었니? 12번 넣고 싶어. 12번 넣고 있어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등비수학 공식에 의해서 S12는 내가 총 12개월 동안 모은 돈은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1.01의 12승 빼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럼 내가 12달 동안 모은 돈인데 얘가 400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틀린 겁니다. 봐봐. 내가 월 초에 4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했잖아. 그럼 나는 자동차를 지금 받았는데 돈은 12달 뒤에 준다며. 그러면 잘 생각해봐. 그럼 돈은 내가 돈을 지금 받는 거랑 1년 후에 받는 거는 가치가 다르다겠습니다. 지금 받는 건 1년 뒤에 1년치 이자 붙는다고. 마찬가지 야 내가 물건을 지금 가져가지만 야 돈은 나중에 줄게 1년 뒤에. 그럼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내가 12달 뒤에 모은 돈이 400이 되면 안 되고 그럼 돈을 적게 주는 겁니다. 이 400만원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400만원에 12번의 이자가 붙은 돈을 줘야 돼요. 할부는. 돈의 가치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돈은 12달 뒤의 돈이잖아. 마찬가지 400만원도 12달 뒤에 가치를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부는 내가 다음과 같이 돈을 12달 모아서 그게 400만원에 12번의 이자가 붙은 돈이랑 똑같습니다. 얘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부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다음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으로 하자. SN 구해보면 다음 등비 수열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때문에 SN은 항상 등비 수열의 합은 초항과 공비랑 해야겠으면 알면 돼요. 그러면 1 빼기 R분의
초항 곱하기 1 빼기 아래 n승.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올라가면 2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의 n승. 이걸 만족하고 싶대. 집어 넣으면 되잖아. 절대값 2 빼기 요거 빼 1 빼기 2분의 1의 n에 뭐 이렇대. 그럼 지워지고 2분의 1의 n승의 절대값이 잡고 싶어요. 10의 마이너스 5승이야. 양수인데 절대값이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지 않나? 양수나 지수는 의미가 없죠. 그럼 2분의 1의 n승이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 작게 만드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양쪽에 로그 때려야 되겠지. 양쪽 로그 때려. 사용 로그 때렸어. 2분의 1의 n승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러면 2분의 1의 n승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n 앞으로 나오고 이건 마이너스 5 나옵니다. 그럼 n의 식을 세우려면 양쪽에 마이너스 로그 2로 나누면 되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고 마이너스 로그 2 마 5 플러스 n이 크고 싶어요. 로그 2분의 5.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합니다. n이 3분의 50보다 큰 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니까 50은 3이 몇 개 들었니? 라고 보면 8개 들었네. 그럼 얘가 18점 얼마니까 n이 18보다 좀 더 커야 되니까 n의 최소값은 19예요 라고 계산하면 되는데 어디가 안 됐지? 절대값. 보통 SN 합과 일반항 친구들 A 친구들이 있으면 좀 모양 이쁘게 해줘야 되는데 모양 이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보통 SN 주면 SN 빼기 SN만 쓰는 AN이잖아. 얘를 사용해서 이쁘게 하거든. 보통 SN으로 몰거나 AN으로 몰아. 그러면 3 SN이 AN 더하기 5라면 N자리에 N 빼기 1 넣으면 어차피 N에 대한 식이니까 N자리에 N 빼기 1 넣으면 답처럼 되겠지. 그래서 빼버리면 3 SN 빼기 SN-1이야. 얘가 AN 더하기 1 빼기 AN이겠지. 그러면 이거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뭐죠? SN 빼기 SN 말은 항상 AN이잖아. 그럼 얘가 AN이거든. 3 A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넘겼으면 4 곱하기 AN은 AN 더하기 1이야. 그러면 AN 더하기 1은 4 곱하기 AN1에 이거 등비수열의 점화식이거든. 다음항을 가기 위해 전화향상 4를 곱하면 된대.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소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소리가 얘는 등비수열이구나. 공비가 4구나 라고 이 문장을 통해서 얘를 찾아줘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건데 보통 이런 문장 SN과 AN이 섞여 있으면 보편적으로 AN으로 몹니다. SN 빼기 SN-1의 AN이라는 식으로서 보통은 AN에 관련된 식으로 몰아야 돼. AN으로 몰면 보통 이런 식으로 점화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이거 말고 좀 점화식이 좀 어려워지면 이상한 모양이 등장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이거잖아. A20 등비수열이라며. 그럼 A20은 A 곱하기 R에 19승 그럼 4에 19승 얘가 2에 40승이라니까 A 곱하기 2에 38승이 2에 40승이니까 초항이 A제곱
초항이 4네. 그럼 다음 친구는 초항 4, 공비 4. 다 찾았네. 초항 4, 공비 4. 그러면 A30은 등비수략 공식에 의해서 초항 곱하기 아래 n택 1승 하면 뭐 아이고 이렇게 나오겠네. 틀린 거 없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2에 60승이라 바꿔도 되지만 뭐 큰 차이가 없겠죠. 이해됩니까? 수열의 합은 결국은 어떠한 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전까지는 SN을 써왔습니다. SN은 더하고 싶어요 n개를. 그렇기 때문에 A1, A2, A3 같이 n개를 더한 친구가 AN이에요, SN이에요. 얘는 단축 얘를 이렇게 단축해 쓰는 건데 더했어야 n개를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이 되어 있어도 좀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어. 변형이 되어 있어도 그냥 더하기구만 이라고 표현된 것 뿐이야. 즉 누구를 어떻게 더했는지 몰라. 그냥 n개를 더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니까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시그마라는 기호야. SN도 마찬가지 S도 더하기 썸의 약자인 것처럼 마찬가지 항상 수학에서의 더하기의 약자는 썸입니다. 썸. 그럼 S의 그리스어 대문자가 시그마인 거고 소문자가 요 시그마 6을 약간 눕혀서 같이 생긴 거 이것도 시그마고 이것도 시그마. 그럼 여기서는 이걸 쓰고 나중에 표준편차 할 때 스탠다드 할 때 요거 쓰고 나중에 확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이렇습니다. K는 1부터 N까지 AK. 즉 정확하게 정보를 좀 더 많이 담은 거야. K는 1부터 항상 요 변수랑 맞아야 돼. 요 변수랑 맞아야 돼. K에 1부터 집어넣어서 1씩 더해 가서 N까지 다 더하고 싶어요 라고 시작과 끝과 보편적으로 일반항 1부터 시작하면 일반항입니다. 일반항이 아닐 수도 있어. 1이 아니면. 그래서 시작 끝 여기는 일반항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를 라고 정보를 많이 담은 게 시그마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표현에 보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라고 하면 1이면 A1 2이면 A2 3이면 A3 쭉 해서 맨 마지막 N까지 이렇게 합을 이렇게 이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를 이라고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이게 시그마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변수랑 항상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더하기의 의미가 좀 이상해져. 그럼 이런 거거든. 봐봐. 이거 만약에 여기가 그냥 여기에 이런 거 붙어 있잖아. 그러면 K에 1이면 AM이야. 2 넣어도 AM. 즉 K와 관계없는 친구가 들어가면 얘는 실제로 요거랑 똑같은 건데 1 넣어도 C, 2 넣어도 C, 3 넣어도 C. 그럼 C를 그냥 1부터 N까지 N개의 C를 더하세요라는 뜻이야. 결국은 그냥. 그럼 얘는 CN 나와요. C가 N개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잘 맞아야 됩니다. 항상 변수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 풀어보면 다음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사용해서 표현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그마는 필요한 게 시작, 끝, 일반항인데 얘는 지금 내가 얘를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이라고 두면 얘가 n번째 항이 맞죠? 일반항입니다. 그러면 다음을 표기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A1부터 AN까지니까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오면 되는데
K니까 여기는 AK K분의 1이 와야 돼요. 즉 지금 다음 친구는 AN이 N분의 1이잖아. 여기는 K의 숫자를 집어넣는 거라서 AK로 바꿔줘서 AK는 AN이 N분의 1이면 AK는 K분의 1이겠지. 바꿔줘서 여기에 일반항 AK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1이면 확인해보면 1이면 요거 나오고 2이면 요거 나오고 3이면 요거 나오고 N이면 N분의 1 나오고 걔의 모든 합이니까 잘 표현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 내가 얘를 A1 얘가 A2 얘가 A3를 잡으면 다음 친구의 일반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이면 1 2이면 3 3이면 5 홀수죠. 등차수열이니까 A이 뭡니까? 라고 하면 2n 빼기 1이라고 홀수는 빨리 찰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항 알고 일반항 알고 마지막 항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인데를 알아야 돼. 그럼 얘가 19라고 하면 n이 10이네? 그러면 마지막 항이 A10이야. 그러면 다음 이쁘게 하면 시그마 더하고 싶습니다. K는 1부터 10까지 총 1부터 10까지 10개를 더하고 싶습니다. 여기엔 일반항 와야 되는데 AK가 와야 돼요. 2K 빼기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1이면 1, 2이면 3, 3이면 5 10개를 다 더하고 싶다. 잘 표현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시그마 거꾸로 나열하면 K는 1부터 5까지 1이면 2 더하기 2이면 4 더하기 3이면 6 더하기 4이면 8 더하기 5이면 10이죠. 이렇게 5개 합을 다음처럼 표현했다. 마찬가지 우리가 시그마도 원래 시그마에 계산 공식이 있단 말이야. 공식이 몇 개 없는데 딱 3개 있는데 걔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그마 공식을 때릴 수가 없어. 시그마 공식은 세울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개해서 규칙 찾는 거야. 합을 계산하는 건 공식이 세울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시그마 나오면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K1이면 마일, K2이면 1, 마일, 1, 마일. 표현했고 1이면 1의 세제곱, 2이면 2의 세제곱. 즉 시그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1부터 차근차근 커져가면서 다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구요. 마찬가지 1이면 2의 1승 분의 1, 2의 2승 분의 1, 2의 3승 분의 1 쭉 가서 2의 10승 분의 1까지. 그 다음에 성질을 할 건데 항상 수학에서의 성질은 몇 개를 말한다겠죠? 뭘 말한다겠지? 수학에서 항상 연산을 배우고 나면 항상 성질을 합니다. 수학에서의 성질은 뭘 말한다 항상? 5개를 말한다.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분배가 됩니까? 여기 물어보는 게 수학에서의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성질은 5가지야.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시그마는 3개밖에 안 돼요. 첫 번째, 상수배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A, N. 상수배에 대해서 C, A, K. 상수배는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수배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왜 그래요? 얘는 1이면 CA1, CA2, CA3 쭉 가갖고 CAN이잖아 여기. 그럼 C로 묶었으면 C A1, A2 쭉 묶었으면 AN까지니까 1부터 N까지 합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이라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그마는 상수배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상수배의 엄밀한 정의는 K에 관련된 C가 아니면 다 상수배입니다. K가 아니면 상수배인 거야. 지금 K 식이 얘랑 이어지는 거라서 얘는 K만 아니면 돼요. 문자여도 된다. 두 번째, 덧셈 뺄셈에 대해서도 분배 가능합니다. K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냐면 시그마를 분배해서
계산합시다. 더하기든 빼기든 둘 다 분배 가능합니다. 그럼 해보면 얘는 1이면 좌변 1이면 A1 더하기 B1 2이면 2, 2 3이면 3, 3 이렇게 쭉 가갖고 AN, BN이겠지. 그럼 AN끼리 묶었으면 A1, A2 쭉 가갖고 AN 마찬가지 BN끼리 묶었으면 B1, B2 쭉 가갖고 BN 마찬가지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이고 뒤에 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변이랑 똑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는 공식입니다. 상수배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더하기 빼기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는 안 돼. 곱하기 나누기는 택도 없습니다.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가 안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가 시그마가 분배된다고 치면 K는 1부터 AK 곱하기 K는 1부터 N까지 BK 한번 써보면 되게 자명한데 얘는 좌변은 1이면 1, 1 2, 2 3, 3 이런 식으로 곱해진 게 좌변인데 우변은 이거 전개하면 A1, A2, A3 쭉 가고 AN 이거 전개하면 B1, B2, B3 쭉 가고 BN 그러면 우변은 N개 뭉탱이랑 N개 뭉탱이를 이들이 전개한 거거든. 엄청 많지? 짱 많이 나와요. 좌변은 이거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없습니다. 상수배, 덧셈 뺄셈밖에 없어. 그리고 아까 한 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K와 관련된 상수가 나온다면 얘는 1부터 N까지 다음 일반항에 1씩 집어넣어서 N개 더하라는데 1례도 C고 두 번째 항도 C고 세 번째 항도 C고 얘 일반항이잖아. 쭉 맨 마지막까 C야. 그럼 C를 1부터 N까지 N개 더하라는 거라서 그러면 C가 N개 있으면 CN이겠지. 그래서 우리 상수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시그마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상수배, 덧셈 뺄셈, 상수에 대한 시그마 연산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거. 다음 친구는 A에는 1부터 10까지 6, B에는 1부터 10까지가 3이야. 그러면 맨 처음은 그냥 성질 K는 1부터 10까지 상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더하기 빼기 분배될 수 있고 그러면 분배 때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2 곱하기 얘가 6이래 얘가 마 3이래 그럼 12 더하기 3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는 바로 분배해서 바로 써. 분배하면 시그마 AK가 6인 거 알고 있고요 3 곱하기 시그마 BK가 마 3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를 한 번쯤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했어? 그냥 상수는 상수 곱하기 하의 개수야 1부터 n까지 10개거든? 그럼 얘는 뭐야? 5 더하기 쭉 가갖고 5를 10번 더하는 소리니까 얘는 5 곱하기 10이겠지? 그래서 만약에 1부터 n까지 C 있으면 그냥 C 곱하기 n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12에요 해주면 되겠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시그마는 합을 준 거란 말이지. 그럼 시그마랑 SN이랑 풀이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 SN 주면 문제 어떻게 풀었어? 항상 수열은 일방 찾는 게 근본이거든. 그러면 SN 빼기 SN-1은 AN 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시그마도 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얘도 합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합이야 결국. 합입니다. 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하면 SN이 n제곱 빼기 3n 주로 마찬가지야. SN 줬네. A는 알아야 찾아줄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면 돼? SN 빼기 1을 찾아야 돼. 결국은 SN K는 1부터 N까지 AK 얘는
다음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N이랑 마찬가지다. SN 준 거다. SN 주면 SN 빼기 1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그럼 뭐 하면 돼? 빼면 AN 나오겠지. 그러면 N제곱 뭐 하면 되겠지. 그래서 SN으로 AN 찾아서 문제 풀 수 있겠지?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결국은 시그마 준 것도 우리가 시그마로 AN 찾으러 가면 결국은 시그마로 SN으로 AN 찾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그마의 뜻인데 지금 주어진 게 A1이 3이고요.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100번째는 40입니다. 다음 두 개를 구하지. 그러면 시그마 K는 2부터 AK. 그럼 이게 뭡니까? 시그마의 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일씩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다 더하세요. 그럼 얘는 2부터 시작해서 A2, A3 쭉 가서 100까지 다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고, 여기다가 빼제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AK 시작 끝 얘를 1이면 A1 2이면 A2 쭉 넣어서 어디까지? 99까지 총 9개를 빼주세요.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게 2에서 2에 빼면 뭐예요? 그러면 A2부터 A100까지 해서 A1부터 A99까지 빼라는 거니까 결국은 2부터 99까지 다 지워질 거야. 앞에 남는 거 A100은 없으니까 안 빠질 거고 A1도 없으니까 남겠지. 그래서 얘랑 얘만 남겠네. 남는 거 쓰면 100에서 A1밖에 안 남는데 그 두 개만 주고 있죠. 그래서 보통 시그마가 맨 처음에 뭔 소리 이해가 잘 안 되면 이 뭔지 모르니까 직접 나열을 거는 겁니다. 얘는 이런 걸 갖고 있구나. 얘는 이런 걸 갖고 있구나. 그래서 빼서 A100은 40이고 A1은 3이에요 라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마찬가지 표현이 봐봐, 이게 일반항이 AK가 일반항이 아니라 뭔가 K에 붙어있어. 이게 일반항이라는 소리거든. 즉 기본적인 수열이 아니라 좀 이상한 수열인 건데 주어진 게 시그마 K1부터 50까지 KAK야. 그러면 수열은 어차피 규칙 찾기니까 뭔지 모르면 1부터 집어넣어. 이게 뭔지 직접 해보는 거야. 시작 끝 K에 1부터 집어넣기 시작해서 1씩 커져가는데 마지막까지 1이면 1 곱하기 A1 2이면 2 곱하기 A2 3이면 3 곱하기 A3 4이면 4 곱하기 A4 이런 식으로 쭈쭈쭉 가서 어디까지로 되어 있냐면 50까지 50 집어넣으면 50 A50이겠지. 이렇게 50개를 다 더한 게 30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친구는 얘에 딱 마찬가지. 시그마 K는 1부터 49까지 AK 더하기 1이야. 마찬가지로 1부터 넣기 시작합니다. 1이면 1 곱하기 1이면 A2거든. 얘는 A1, A2니까 A2 여기 있으니까 밀어 쓰자. 1이면 1 곱하기 A2인데 밀어 쓰자. 2이면 2 곱하기 A3야. 규칙 찾는 거니까 한 가지 밀어 써야 라인이 맞고 있지. 3 내면 3 곱하기 A4야. 그럼 이 친구는 1이면 2, 2면 3, 3이면 4 이런 거 하고 맨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맨 마지막 친구는 49 넣으면 49 A에 52겠네. 이렇게 다 더한 게 230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직접 나열해 봤어. 그럼 굉장히 무엇을 하고 싶냐? 굉장히 빼고 싶거든. 빼면 얘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 얘는 두 개의 A2에서 한 개의 A1을 빼면
하나가 지워지겠지. 그러면 A2 한 개 남을 거. 마찬가지로 빼면 3개에서 2개, 각 항을 비교하면 3개에서 2개 빼니까 마찬가지 그냥 A3만 남을 거. 마찬가지 A4도 A4 4개 있는데 A4 3개 남으니까 마찬가지 A4가 한 개 남을 거고. 맨 마지막 마찬가지 A50이 50개 있는데 49개 뺐으니까 50. 얘가 72예요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은 얘는 A1부터 A2, A3 쭉 가고 A50개 합이니까 얘랑 얘랑 같은 말 아니야? 이거 시그마로 이쁘게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50번째 항이니까 1부터 50번째 항까지 70. 결국은 얘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니까 내가 찾고 싶은 게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시그마의 뜻, 시그마는 결국은 더하기를 추적시켜 놓은 거란 말이야. 더하기를 압축해서 이만큼 더하는 게 귀찮으니까 얘를 추적해서 기호로 이쁘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기호를 보고서 아 이런 모양을 더해놓은 거구나 라고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일 거니까 1부터 다 집어넣어서 나열해본 다음에 아 얘가 이런 모양이었고 얘가 이런 모양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수열은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규칙을 찾아보세요. 이게 근본입니다. 야 나중에 수열이 끝나고 나서 야 수열 어떻게 푼다고? 라고 말했을 때 공식 쓰는데요? 이러면 큰일 나. 수열은 기본적으로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규칙 찾고 싶어요. 이게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모토. 다 이렇게 풀어요. 다. 특히 모의고사는 공식 거의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는 등차 등비는 2점짜리 문제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열은 규칙을 찾고 싶다. 마찬가지 K에 1부터 집어넣기 시작해서 다 더하고 싶어요. 15까지 1이면 이거 1이면 1이거든. A1 더하기 A2입니다. 2이면 이거 A3 2이면 4 느낌이 옵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직접 나열해보니까 느낌이 오지 않나요? 3이면 A5거든. 3이면 A6이야. 그러면 1, 2, 3, 4, 5, 6 아 결국은 그냥 다 더하라들이구나. 마지막 15넣으면 이거 15넣으면 29 15넣으면 30이죠. 그리고 얘가 뭔 소린지 모르니까 직접 1부터 차근차근 다 집어넣어 보니까 얘가 A1부터 A30까지 합이고 그게 65래. 그리고 그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걸 취약한 게 이거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같은 거다. 얘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였네 라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라고 봤더니 좀 수열 시그마는 다음 친구를 좀 이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1부터 50까지 네모가 똑같아. 얘는 똑같아. 그러면 내가 이 네모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얘를 똑같이 AK라고 썼다면 똑같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거 이쁘게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AK에서 시그마 K는 3부터 50까지 AK거든. 그럼 뭔 소리냐면 이건 1부터 50까지 다 더한 거야. 50개 더한 거. 이건 3부터 50까지 더한 거. 그럼 결국은 나열해볼까? 얘는 1부터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사거리 뭉창 A50까지 다 더한 거고 얘는 시작이 어디야? 3부터야. 그럼 3부터 넣으면 A3, A4, A5 쭉 가갖고 A50. 그럼 결국은 얘는 1부터 50까지 얘는 3부터 50까지 그걸 뭐하래? 빼고 싶어요라는 뜻이잖아. 그럼 결국은 3부터 50까지 다 나가고 남는 건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밖에 안 남겠네. 좀 나중에 좀 짬이 되면 보자마자 이거 50개 3부터 50개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밖에 안 남겠네 라고 생각해도 좋죠. 근데 내가 지금 AK K제곱 더하기 K를 일반으로 놨기 때문에 A1은 나 1인 거거든. 그럼 A1은
1 넣었으니까 2고요. A2는 2 넣었으니까 4 더하기 2.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A1과 A2만 남을 건데 A1과 A2 한만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면 1이 나라는 게 좋다. 똑같은 게 나왔으니까 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치마해서 일반항자리니까 일반항 놓고 문제를 풀었다 라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풀어줬고, 마찬가지 결국은 시그마는 상수배의 덧셈 뺄셈 상수배에 대해서 전부 다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덧셈 뺄셈 상수배가 들어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연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그마 K1부터 20까지 AK가 5야. 시그마 K1부터 20까지 BK가 8이야. 그럼 다음 뭉탱이가 5, 다음 뭉탱이가 8일 때 다음 친구는 어차피 지금 덧셈 뺄셈 상수배니까 시그마가 전부 다 분배되었다. 이쁘게 바로 쓰고 싶다. 6AK니까 6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20까지 AK. 3 BK니까 3 시그마 K1부터 20까지 BK.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마3. 분배한 걸 분배해서 이렇게 이쁘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것도 뭔지 알고, 이것도 뭔지 알잖아. 시그마 성질상 분배했다면 K1부터 20까지 AK는 5, 얘는 6 곱하기 5, 얘는 8이니까 3 곱하기 8. 얘는 중요하겠죠? 뭐 공식으로 쓰면 n 곱하기 c지만 만약 3을 1부터 20까지 다 더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3을 20개 더하라는 소리거든. 마3을 20개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0이니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시그마를 더하기 빼기 쌍둥이에 대해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뭉치를 먹다 해드리고, 시그마랑 일반항 친구를. 마찬가지 2번도 이거 전개해주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 Y제곱식이니까 AK의 제곱, BK의 제곱, EAK, BK. 얘가 50이야. 그러면 더하기 빼기 이런 뭉치에 대한 시그마를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해주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의 제곱, BK의 제곱.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얘만 분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분배하면 마찬가지 이거 상수배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 K1부터 N까지 BK, AK 얘가 51. 그러면 시간 단분을 때리고 나면 얘 알고 있고 얘 찾고 싶대. 이게 얼마야? 얘가 지금 30이 나와 있고 내가 찾고 싶은 거니까 별이라고 두면 30 더하기 이 별은 50이니까 별이 12에요 라고 내가 찾고 싶은 뭉탱이만 찾을 수 있다. 시그마랑 일반 이 덩어리를 하나의 뭉탱이로 보겠다, 하나의 뭉탱이로 바라본다라는 거겠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시그마에 대해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공식은 딱 세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되면 시그마 공식 자연수의 합 세 개밖에 없거든. 외워야 돼. 쓰기만 하고 숙제로 내겠습니다. 공식 외우세요. 1번 자연수의 합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n개의 자연수 다 더하면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입니다. 자연수를 n개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시그마 공식은 다항식에 대해서 시그마 계산하는 건 1차, 2차, 3차 세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그마는 적분이랑 이어지는데, 기본 적분 공식에 있어서도 옛날 기원 전에는 마찬가지 3차밖에 안 됐어 적분이. 나중에 옛날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식 3개를 외워야 되는데 자연수의 합은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2분의 n 플러스 1 딸딸 외우세요. 그냥 딸딸 외워서 집어넣어 쓰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는 그 중요한 게 하나 있지만 막 암기할 것도 왜냐면 강제로 만들어내는 거라서 빈칸 넣기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공식을 외운다면 첫 번째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두 번째 제곱의 합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모양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라고 부르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있으면 얘 좀 어려워요. 실제로 이것만 외우면 돼. 얘는 등차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이니까 당연한 거지만 얘는 잘 안 외워져.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외우세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거 알아야 바로 공식에 써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기 때문에 공식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세 번째는 세제곱의 합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n의 세제곱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얘는 왜 안 외워도 되냐면 첫 번째 친구의 제곱이야. 얘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외우고 있으면 얘의 제곱이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건 2번이겠지.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 잘 안 외워집니다.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지는데 그리고 시그마는 기본 등차 등비 이 친구 시그마 공식 이걸 모르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다 일일이 나간다고 치지만 이 정도는 외워야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